여러분, 오늘은 작지만 아주 알찬 식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듯이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 안에는 생명의 원천과 영양 덩어리가 몽땅 들어 있습니다. 씨앗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호박씨, 해바라기 씨가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작은 씨앗 종류는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로부터 여러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씨앗은 땅에 떨어졌다가 내년에 다시 싹을 틔웁니다. 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 있든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햇빛이 강하든지 상관없이 씨앗은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우리가 생씨앗을 그대로 먹었을 때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인체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씨앗이 원래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씨앗은 번식의 본능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안에 보호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틀 때는 약 600배의 효소가 증가하고요. 생명활동에 있어서 효소는 아주 중요하죠. 효소는 생물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엔자임이 존재합니다. 엔자임은 물질의 합성, 분해, 수송, 배출, 해독, 에너지 공급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는 모두 이 엔자임이 관여하고 있답니다. 엔자임은 5,000년 이상이지만 한 종류의 엔자임은 한 가지 활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소화 효소는 탄수화물에만 반응하고 그 외에 지방이나 단백질의 소화에는 각각 다른 엔자임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엔자임 소비가 아주 많은 좋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술, 담배, 전자파, 환경오염, 식품 첨가물, 약물, 스트레스 등 이렇게 엔자임을 소모시키는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자임이 많이 소비되면 몸의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엔자임이 부족해지고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시면 간장에서 알코올분해 엔자임이 대량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위장에서 소화흡수에 필요한 엔자임이 부족해집니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몸 전체를 진찰하는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 전문의는 뇌만 보고 치과 전문의는 치아에 관련된 것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장기별 전문의학은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의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령 충치가 하나 생기면 그 영향은 몸 전체에 미칩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음식물을 삼키면 위는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소장에서는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서 몸의 각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작은 원인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 같은 것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내 엔자임을 증가시키는 식생활을 하고 동시에 체내의 엔자임을 소모하는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엔자임이기 때문입니다. 몸속 엔자임의 양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엔자임이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식물의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도 엔자임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잎이 성장하고 커다란 줄기가 자라는 것도 다 엔자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활동도 수많은 엔자임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흡수는 물론 세포 재생, 체내 독소 해독 작용도 엔자임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엔자임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외부로부터 식물의 형태로 섭취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엔자임에 대해서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근육이 생기고 고기를 먹어야 힘도 세고 체격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를 보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편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식 동물의 왕인 사자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훌륭한 근육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말이나 사슴 초식동물이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먹잇감을 잡을 때 오래 뛰지 못합니다. 이들의 먹이 사냥은 순발력을 살린 스피드 승부입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지구력에서 근육이 잘 발달한 초식동물을 못 당해낸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나 기린은 사자나 호랑이보다 몇 배나 체격이 크지만 초식동물에 속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성장이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진 것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성장하다가 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멈추면 그때부터는 노화가 시작됩니다. 육류 위주의 식사는 노화를 재촉하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소는 채식만 하는데도 비타민 B12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채식을 하면 몸에서 비타민 B12를 못 만든다고 주장하죠. 소는 생채소, 생풀을 먹는데도 비타민 B12를 잘 만들어요. 저도 주로 생야채식을 먹는데요. 피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B12가 표준 기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생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B12를 잘 만듭니다. 그러나 삶아 먹는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B12를 잘 못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 속에 있는 미네랄은 살아있을 때에만 효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거나 볶거나 끓이거나 튀기거나 하면 미네랄은 다 죽는 미네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리를 살아있는 영양 그대로 먹으면 이 구리가 철분을 잘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로 변합니다. 구리는 동인데 인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된 구리는 색깔이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산화된 구리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뼈를 약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고 세포를 죽입니다. 이렇게 산화된 미네랄은 몸에 돌을 만들고 석회를 만들고 혈관 질환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생씨앗을 그대로 먹으면 골격이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관절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씨앗에 칼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좋은 피를 만들고 피가 알칼리성이 되어서 저항력을 길러주죠. 칼슘이 가장 많은 씨앗이 바로 참깨입니다. 참깨에는 케일의 30배 양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칼슘 보조제를 먹고 사골을 삶아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처럼 보조제나 영양제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엔자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균과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효소를 만들기 쉽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제 자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조제나 영양제보다 식물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엔자임을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서 결과적으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서 장내 세포가 엔자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양학자들은 씨에는 껍질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볶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볶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굽거나 가열한 식품에는 칼슘이나 미네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대 슈퍼씨드를 햄프씨, 치아씨, 아마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참깨, 들깨씨에는 오메가3를 포함해서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 리그닌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앗들이 너무 작아서 입에서 부시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즙으로 먹는 것이 훨씬 흡수가 빠르고 그 속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지방, 효소까지 다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섭취량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20g 이내로 먹는 것이 좋고
또 씨앗을 물에 불리게 되면 수용성 물질이 붙어서 40배 정도 중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장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면 부풀어져서 몸속에 있는 체내 수분과 합쳐져서 최대 30배까지 부풀 수가 있습니다. 치아씨나 바질씨를 물에 넣으면 이렇게 부풀게 되듯이요. 또 주의해야 될 점은요, 씨앗은 차가운 땅에서 버티다 보니까 그 안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씨앗은 보관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오래 방치되면 산패가 일어나서 지방이 변질되고 산패된 지방에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용기보다는 빛이 차단되는 그런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질씨나 치아씨는 여러분들이 물이나 두유에 불려서 섭취해도 괜찮고 씨앗으로 에너지바 생과자를 만들어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햄프씨 같은 경우는 샐러드에 약간 뿌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이런 씨앗들을 현미와 함께 씨앗즙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씨앗즙은 우리 아가들이 6개월 모유나 우유를 끊고 나서 이유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식에 참 좋은 아주 영양이 가득한 두뇌도 발달 성장이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씨앗즙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장기 또 두뇌를 많이 쓰는 공부하는 학생들 또 환자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분이 없는 그런 닌겔 주사라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회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씨앗즙은 추천할 만한 것입니다. 이 씨앗즙은 노인들의 식사와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보충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건강의 열쇠는 바로 엔자임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마시고 씨앗즙으로 여러분의 엔자임의 소모량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씨앗과 곡식들을 가지고 씨앗즙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씨앗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바 쿠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되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가만히 의사의 지시만 따르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은 신이 내리는 시련도 벌도 아닙니다. 병은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나쁜 습관 때문에 생겼고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면 되고 다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병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에는 미병, 그러니까 병에 걸리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내가 암 환자가 아니지만 내일 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내 몸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각종 건강법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선전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다고 하면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내 몸에 좋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왕좌왕하고 유행하는 건강법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건강법이 정말 나에게 효과적인지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건강은 넓은 문에 있지 않고 인기도 없는 가기 힘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